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잠깐 내용들 설명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거 제가 확인하시면서 내용 자체를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는 제 다음 카페나 하우패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들 다운받아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엇이 개정되었나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개정된 것들이 이게 우리 시험에 반영이 돼요. 요거는요. 그렇죠? 반영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1월 31일부터인가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4월 첫 주 토요일이잖아요. 일단 지금요. 시험 날짜가 예를 들어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들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요. 그림책은 121페이지 상단 여백에 제가 추가하라고 낸 건데, 솔직히 말하면 등기법은 등기에 관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험 자주 안 나와요. 너무나 뻔하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지 관할에 대한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게 기본 패턴이니까요. 그렇죠? 서울로 본다면 중앙지방법원, 동서남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가. 그렇죠? 근데 거기 관할 등기소에서 있는 내용에 대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칙은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등기를 각하하는 거거든요. 등급의 기회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래가 됐다, 토지에 대한 매매가 됐을 때 등기 신청인이 아무래도 관할 등기소에 따라서 등기 신청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어요. 기억합시다.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채권 담보를 위한 공동저당이라든가 같은 이유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또 뭐가 되냐면요, 같은 등기소 관할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등기소 관할이라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따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 시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 관할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등기 신청인이 뭐가 되죠? 편해진 거죠. 그렇죠? 사실 따져보면 등기법이 굉장히 불편한 법이었어요. 지네가 정해놓고 따라하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일반 등기 시청 입장으로 본다면 좀 불편한 법이었는데, 이번에 관할에 대한 부분 특례를 만들었어요. 7조 2에서. 그래가지고 이 부분 추가된 거라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 동일한 등기 시청 등이라고 한다면 그중 어느 하나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그리고 상속 유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사건에 대한 부분의 관할에도 7-3으로 특례가 생겼어요. 그렇죠? 일단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이 부산에 있다. 내가 서울에 산다. 상속받았다. 부산 가야 돼요. 상속, 유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신청인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다른 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게, 관련 사건의 관할 특례, 결론적으로 둘 다 뭐가 되다? 관할 특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추가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청 정보의 제공, 매매면 매매계약서 등의 신청 정보의 제공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건당 하나씩인데,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교재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 정보를 일괄 제공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공동저당 같은 거. 근데 원래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같은 등기소 관할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일괄 제공할 때 같은 등기소 관할 내일 때. 근데 이 지문이 삭제가 됐죠. 이제 그렇죠? 왜? 이런 특례가 생겼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같은 등기소 관할내가 아니어도 신청 정보의 일괄 제공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탁 등기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좀 조문이 추가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집에 임대차를 들어가면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알고 봤더니 신탁된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대인에게는 그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해가지고 권리를 잃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번에 신탁등기사항에 대한 부분의 개정에서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신탁원부의 번호와 신탁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주의사항 반드시 신탁원부를 꼭 띄워봐라 라고 같이 이걸 등기할 수 있도록 추가됐어요. 원래 신탁원부의 번호만 기록을 하다가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산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같이 등기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신탁원부 몇 호, 5호가 있는데 저거 띄워봐야 되겠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이해갑니까?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써줘도 몰라. 써있지도 않으니 알 수가 있나? 그렇죠? 말도 안 되지. 그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뭐가 바뀐 거냐면, 일단, 아까 관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유연하게 풀렸죠. 그래서 이의신청 상대방도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하는 법원. 이걸 관할지방법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관할이 아닌 곳에서 등기관이 등기할 수도 이제 있는 거잖아. 위에 특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시장 그 결정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것이지. 그냥 관할이 아니야, 이제는. 관할이 아닌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들어온 게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등기소에 하는데 그럴 때 서면상으로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만이 아니라 전산정보 처리조를 이용한 이의신청 정보라는 걸 보내는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애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뭐하죠? 편하게 이의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의신청서 제출이라고 하면 돼 있었는데 이제 전산정보 처리조를 이용한 이의신청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제가 여기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기출문제집에 해당 내용을 오늘 정오표에다가 다 바꿔놨어요. 내가 다시 다. 하나하나 바꾸려니까 너무 많아 고칠게. 한 4문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 개정자료 중고에다가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등기법에 대한 부분의 개정이 뭐가 됐는가 크게 하나, 둘, 셋, 4가지 위주로 관할에 대한 특례, 또 신청 정보에 대한 일괄 제공, 신탁 등기사항, 이의신청 4가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뭐 각하에 대한 사유 중 추가된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본진도 할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확인해 보시고 제 수업 듣는 분들은 꼭 하워패스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에 제가 자료실에다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개정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해 주는 수밖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맨날 바뀌어야 되는 바람에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권익공법 이상권입니다. 안녕.